교부금이 학생이 줄어서 줄여야 된다. 2060년까지 약 1000조 원을 줄인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됐다.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세세한 얘기들은 우리 평소 한번 뵙고 싶어 했던 고민정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역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필요한 부분에서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크다란 기관 산업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공항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은 어떤 교량을 지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학교 하나를 지어도 사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엄밀히 몇 년 동안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하나 받아내면서 학교를 짓고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상황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올 때 사실 학교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역 현장 이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그 학생들을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했잖아요. 아마 전 세계 유례가 없을 겁니다. 학생들 원격 수업 하는데 처음에 휴대폰 하나로 또는 컴퓨터 하나로 간 가정에서 두세 명의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사서 학생들이 제공을 했고 선생님들이 꾸러미 갖다 앉으면서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넘기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지방들 교육을 개편하면서 드는 논리가 학생들한테 그런 컴퓨터 막 사줬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게임기 사준 게 아닙니다. 학생들 학교 못 왔습니다. 그 밥을 누가 줬습니까? 집에 계신 엄마가 줬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제공해야 되는 밥을 부모가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각 교육청들이 그런 예산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집에서 제공했으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울산교육청도 3번에 걸쳐서 1인당 30만 원씩 돌려줬습니다. 실제 그만큼의 급식비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돌려줬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평균성을 줬다라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져야 되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수학여행비 주죠. 교복비도 주죠.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 가고 교복 안 입고 체육복 안 입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돈을 교육청에서 소득 격차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원래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져야 됐던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육청과 학교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책임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앙 단위의 국가나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그 복지 업무를 저는 대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현금성으로 지원했다라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 예산을 깎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작동하는 것은 전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복지, 더군다나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근대국가가 성립된 80년 이래 대한민국 교육 담당해왔던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칭찬을 못할 망정 이제 와서 이런 돈을 줄이겠다, 방만하게 운영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도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 시설과 담당 직원들을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드라이비트 다 철거했느냐? 드라이비트 아시죠? 외벽에 붙어가지고 그 스티로폼 돼 있어 발라가지고 그 한 번 불나면 참사로 이어지는 게 아직도 학교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 다 철거했느냐?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철거했는데 아직도 30%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왜 철거 못했습니까? 혹시 철거하는 업체가 부족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진 설계 다 됐습니까? 매진 보강 다 됐습니까? 성면은 거의 다 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공간 재구조한 학교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50년 된 학교를 새로 짓고 환경을 개선하는 건 둘째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데서 필요한 학교 건물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
업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올해 내년도 울산교육청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리고 좀 시급히 해야 될 예산들을 쭉 뽑아보니까 2,800억이 나왔어요. 2,800억인데 특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 6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육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교 정규직 노동자분들 와 계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도 교육이라고 해서 그 급식을 제공하는 노동자분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요. 1년 내내 365일 근무가 아닌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울산교육청 4,600명의 그 업무직 노동자들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360일 근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섭하는데 10일 늘려주십시오, 20일 늘려주십시오 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분들도 돌아가는 생활인이잖아요.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근데 이분들 2달 동안 임금 안 주면서 우리 교육을 맡겨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을. 그래서 그걸 상수를 전부 전할 때 돈이 얼마나 드니까 물었더니 상수 대충 뽑아보니까 한 90억 들어요, 울산교육청이. 울산교육청이 전국적으로 한 모든 비율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다 보면 거기다 50을 곱하면 됩니다. 이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죠. 포효를 하고 있는데 1분짜리.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손이 부족한 게 더 많이 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흔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인구 절벽 고령화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학교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밖에다가 또 새로운 건물 지어갖고 노인 복지가 만들 게 아니라 학교를 활용하자, 같이 쓰자. 학교에서 투자해서 노인이 돼서 은퇴한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취미생활할 수 있고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노인과 학생과 일반 시민, 학부모들이 함께 어울려서 세대 단절 없는 그런 우리 모두의 공간도 만들자. 밥 먹고 차 안 타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곳 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빼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투자 안 하고 돈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 제가 시골에 삽니다. 전원주택에 사는데요. 여름에 물 줄 때 위에다 물 뿌리면 오히려 나무 죽어요. 밑에다가 땅에다 받고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지만 그 나무가 살고 잔디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한번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수십 년간 이어왔던 교육만큼은 20점 몇 프로라도 지켜서 우리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제에 저는 이거 헌법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조정의 몇 퍼센트는, 국가적인 몇 퍼센트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 부탄의 숲을 70%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헌법처럼 그렇게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모든 게 기간산업이잖아요. 기간산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위기에 대처하셨던